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업저버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저버는 관찰자라는 뜻인데요. 어떤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이 상태의 변경에 관심이 있는 관찰자들에게 알려주는 패턴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상태가 있고요. 이 상태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4개의 관찰자가 있습니다. 상태가 변화되면 각 관찰자에게 이 상태가 직접 자신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된 상태의 값도 관찰자에게 전달합니다. 업저버 패턴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한 가지 예시입니다. 다이스 클래스는 주사위 게임을 나타내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다이스 게임은 주사위 게임에 참가하는 이 플레이어 클래스의 객체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요. 바로 이 add 플레이어 메서드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이 여러 개의 플레이어 객체를 다이스 게임 객체가 가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이스 게임은 주사위를 던지면, 즉 이 플레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주사위의 번호를 게임에 참가한 이 플레이어 객체들에게 알립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가 바로 상태 변화에 대한 값입니다. 다이스 게임은 추상 클래스인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정의했습니다. 페어 다이스 게임은 이 다이스 게임 클래스를 상속받는데요. 이 페어 다이스 게임은 주사위를 1부터 6까지 공평하게 나오도록 구현됩니다. 그리고 이 언페어 다이스 게임 클래스는 공평하게 주사위 번호가 결정되지 않고 특정한 번호가 더 많이 나오는 불공정한 주사위 게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언페어 다이스 게임 클래스는 구현하지 않고 단지 설명을 위해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표시만 했습니다. 이 플레이어 클래스 역시 추상 클래스인데요. 던져서 나온 주사위의 수에 따라서 처리하는 코드를 다양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추상 클래스로 했습니다. 이 플레이어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보시는 것처럼 오드 배팅 플레이어, 이분 배팅 플레이어, N 배팅 플레이어 클래스인데요. 오드 배팅 플레이어 클래스는 주사위의 수가 홀수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하고요. 이분 배팅 플레이어는 짝수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N 배팅 플레이어는 지정된 수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저처럼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행을 위해서 터미널에서 npm start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옵저버 폴더 밑에 있는 index.html에서 open with live server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가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신 겁니다. 먼저 이 플레이어 추상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상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플레이어의 이름에 대한 필드를 가집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이름 필드를 추가하고요. 이 이름 값을 얻기 위한 프로퍼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밑줄 위닝이라는 불린 타입의 필드를 추가합니다. 이 자식 클래스에서 이 밑줄 위닝 값에 이 필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rotected 접근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줄 위닝이라는 필드 값을 얻을 수 있는 프로퍼티도 추가합니다. 이 위닝에 대한 필드의 목적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를 플레이어가 맞췄을 때 true로 설정되고 틀렸을 때는 false로 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사위의 값, 즉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 플레이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추상 메서드를 추가할 건데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상 메서드 있고요. 인자인 이 다이스 넘버는 던져서 나온 주사위의 수입니다. 이렇게 인자로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 다이스 게임 추상 클래스입니다. 게임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들을 저장할 수 있는 플레이어스 필드를 추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텍티드 접근자로 지정해서 자식 클래스에서도 이 필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객체를 추가할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사위를 던지는 이 플레이 추상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제 이 다이스 게임을 상속받는 페어 다이스 게임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이스 게임을 상속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에 구현해야 할 추상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먼저 1부터 6까지의 단수 값을 얻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스 필드에 추가된 플레이어 객체들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플레이어의 업데이트 메서드를 호출해 주는데요.
보시면 던져서 나온 주사위의 수를 업데이트 메서드의 인자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사위의 수를 반환합니다. 이제 플레이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오드 배팅 플레이어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생성자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인 이 업데이트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구형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오드 배팅 플레이어 클래스는 주사위의 수가 홀수일 때 자신이 이겼음을 나타내는 이 밑줄 위닝 필드 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홀수 값이면 true, 홀수 값이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다음은 이분 배팅 플레이어 클래스입니다. 생성자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에 추상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분 배팅 플레이어는 주사위의 수가 짝수일 때 자신이 이겼음을 나타내는 밑줄 위닝 필드 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 배팅 플레이어 클래스입니다. 생성자를 추가하고요. 보시면 NS라는 새로운 필드가 보이는데요. 이 NS 필드는 배열로 플레이어가 맞출 주사위 번호입니다. 추상 메서드인 이 업데이트 메서드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생성자에서 추가한 이 NS 필드로 정의된 배열값에 이 배열값에 인자로 받은 주사위의 수인 이 다이스 넘버가 포함되어 있다면 밑줄 위닝 필드를 true로 설정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false로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든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먼저 UI를 구성하겠습니다. 옵저버 폴더 밑에 있는 이 index.html에서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다이스 클래스를 가진 이 div에는 던져진 주사위의 번호가 표시되고요. 그리고 이 굴리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사위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스 클래스를 가진 이 div에는 주사위 번호의 변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돔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스 클래스를 가진 돔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버튼에 대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플레이어스 클래스에 대한 돔 스타일입니다. 플레이어스 클래스를 가진 돔에는 자식 DIV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그 자식 돔의 스타일입니다. 플레이어스 클래스를 가진 돔의 자식 중에서 윈이라는 클래스를 가질 수 있는데요. 윈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돔의 스타일입니다. 테스트 코드는 index.ts에서 작성되는데요. 먼저 공정한 먼저 공정한 주사위 게임을 위한 이 페어 다이스 게임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3명의 플레이어 객체를 생성합니다. 보시면 각 플레이어 이름은 주사위의 수를 홀수에 베팅하는 홀쭉이, 그리고 짝수에 베팅한 짝눈이, 마지막으로 주사위 수를 2번과 3번 그리고 5번에 베팅한 점쟁이입니다. 이 3명을 이 다이스 게임 객체의 참여 플레이어로 추가합니다. 코드를 입력하시면서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표시될 수 있는데요. 이런 에러의 원인은 오타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원인은 코드를 입력한 뒤에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하지 않아서 이런 에러가 표시됐고, 다시 모든 파일을 저장을 한 이후에 보면 이렇게 에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를 이 화면에 표시하는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해 보면 이렇게 참여한 3명의 플레이어가 표시되는데요. 업데이트 보드 메서드의 코드를 보면 이처럼 플레이어 객체에 위닝 속성값이 true일 때 해당 돔 객체에 윈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윈이라는 클래스는 이 style.css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 굴리기 버튼에 대한 이벤트 코드를 추가합니다. 먼저 주사위를 던지고요. 그리고 나온 주사위의 수를 여기에 이 돔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업데이트 보드 함수를 호출하고요. 실행해 보면 이 굴리기 버튼을 클릭해서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데요. 보시면 던져진 결과에 대해서 베팅한 플레이어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리해 보면요. 옵저버 패턴은 어떤 상태의 변화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상태 변화가 발생하면 상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 즉, 옵저버들에게 상태 변화를 알리고요. 필요하다면 변경된 상태값도 함께 전달합니다. 이상으로 옵저버 패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